자, 최수근 상병의 그 억울한 죽음을 이제 우리가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데, 자, 이 과정에서 외압이냐, 뭐 항명이냐 이런 난데없는 지금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개입 의혹에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 혐의를 집단 항명 수계에서 집단 항명이 아니라 집단과 수계를 다 뺐죠. 항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박 대령 단독으로 경찰의 조사 자료를 이첩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 광역수사대장, 부사관 등 2명도 이제 공동정범으로 받다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 전 단장을 항명 혐의로 보직 해임한 뒤 다시 보류했다. 또 다시 해임하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 배경이 뭐냐 의구심이 더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들인데 이 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뭐 사실 군은 정광석화처럼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뭐 아무리 어떤 뭐 내부적인 골치 아픈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더 드러내기 싫은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했다가 또 저렇게 했다가 또 하는 것, 뭐 예를 들면 수괴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사실 저는 이게 마치 무슨 뭐 공산당 지하 조직의 수괴, 뭐 간첩단 수괴 이런 건 들어봤지만 그동안에 한국 군대에서 충실하게 대령까지 진급한 분을 어느 순간에 그 개인적인 어떤 판단의 미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실수가. 예를 들면 규정을 잘 모르고 위반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집단적인 수괴로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완전히 무슨 피해자가 돼버리는 그런 것들은 너무 말하자면 군 자체적으로의 어떤 내용으로 보기에는 너무 과한 부분이 있다. 군이 말하자면 적극적 의사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한 것 같지 않고 뭔가 자기 스스로 해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들게 하고 더군다나 국민들 입장에서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느 것이 답이고 어느 것이 법이고 따라서 이 사람이 뭘 잘못했건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 사람이 오히려 국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최수근 상병의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그 의지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수괴가 되고 뭐 항명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저도 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신 의원님. 저는 보자마자 이게 뭐 옛날 영화 중에 어퓨 군맨이라고 어퓨 군맨 그것도 미국의 해병대 사건이었는데 뭐 소재는 다릅니다만 그런 생각이 먼저 났고 그 다음에 이게 뭐라 그럴까 아니 국방부 장관이 사인을 했는데 다시 그 명령 자체가 수행했는데 뒤집어지고 두 번째는 해병대 사령관은 또 무엇을 했는가 키맨이 제가 보기엔 남아있는 키맨은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둘보다는 옆에서 치고 들어오는 무슨 뭐 법무관리관이라는 사람 뭐 차관이라는 사람 또 이런 사람들이 왜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국방부 장관의 생각이 뭔지 해병대 사령관의 생각은 뭔지 결정은 뭐였는지가 안 나타난다. 난 이 대목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좀 유심히 보려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이 사건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금 민감해져 있어요. 이게 최수근 상병의 죽음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이 처리되는 과정이 이 정부 윤석열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인 정의와 공정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구현하는가를 국민들이 쳐다보게 만든 사건이에요. 이거 잘 처리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말 그 박정훈이라는 분이 저는 잘 모릅니다만 정복 입고 대령 기업장 들고 나서 말하는 모습을 보고 읽어본 바에 의하면 충심이 있는 군인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이분을 갖다가 항명의 수괴라고 그러고 그러면 해병대 수단 자체가 박정훈 대령의 말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이들이구만 라는 국방부 일부의 시각이 관철된 것 아니냐 싶어 반영된 거 이런 의심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치적으로. 저는 이 사건이 큰 정치적인 뭔가 모멘텀이 될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그 예를 들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 장관하고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이 키맨이면 키맨이에요. 이분들이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군 내부의 뭐 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이게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이 돼버렸는데 그 두 분이 구체적 입장 설명이 없잖아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대로 설명은 없고 결국에는 자기가 좀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왜 저는 이 사건이 경찰로 이첩됐지 처음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군사법원법이 개정돼서 군 내에 사망 사건이 일어났는데 범죄 혐의점이 있으면 민간 경찰로 이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내에서 사망 사건이 은폐가 안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이 군내 사망 사건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첩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왜 이걸 군대에서 왜 이첩하지 말라고 하고 이걸 항명이라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그렇게 호소하고 있잖아요. 아니 국방부 장관이 유가족에게 철저히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라 라고 해서 나는 이를 믿고 철저히 수사해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방부 장관이 문서로서 결재해서 이첩한 것뿐인데 왜 내가 항명이 수개가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뭔가 외압이 있다. 왜 국방부 장관까지 문서로서 결재까지 한 사안. 그래서 그걸 따랐는데 왜 항명이라고 하느냐. 이건 분명히 군대 내에서 어떤 외압에 의해서 사단장 등 어떤 범죄 혐의점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범죄 사실에서 빼고 범죄 혐의자에서 빼고 죄명을 빼서 뭔가 압력을 행사해서 수사를 은폐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고 저는 우리 12구 참사 보시면 이태원 참사 보면 결국에는 밑에 있는 서장 과장들 위주로 수사가 되고 결국에는 그걸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대장 이하급으로 이 사건을 무마하고 은폐해서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걸 막으려고 하는 행동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괘씸죄에 걸린 거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자신의 정부에 대해서 어떤 수사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가혹하게 이를 막으려고 하고 전 정부에 대한 수사는 가혹하게 수사하는 굉장히 이건 뭐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이 있는 정부가 아니라 내로남불 정부다. 예. 우리 신 대표. 예, 먼저 저는 이 사안이 상당히 저는 심각한 것이 지금 최수근 상병이 안타깝게 군복무 중에 다른 사람을 구하러 갔다가 지금 희생이 된 사안이 하나가 있고요. 또 지금 그 유족들은 지금도 아마 이런 것들이 사안이 자꾸 올라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참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스럽고 송구한데 지금 거기다 박정훈 대령은 또 하나의 지금 억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요 지금 집단 항명 수괴에서 또 항명으로 죄목을 바꿨다고 하는데 이것도 너무 웃겨요. 집단 항명 수괴라는 그런 죄목을 그렇게 함부로 써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바꿀 거면은 그렇게 함부로 썼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경솔하고 지금 국방부가 뭐에 쫓기듯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전 더 의심스럽고요. 또 하나는 서류도 경찰서 이첩된 것을 가서 국방부에서 막 갖고 오는데 그렇게 자기 맘대로 해도 됩니까? 장관이 결재하고 그 법의 절차대로 그 수사단장이 법을 지키면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는데 이거를 가서 국방부가 이렇게 자의적으로 막 해도 되는 것인지 전 이거 나중에 수사하면 이거 다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참 의심스럽고 또 하나는 지금 해임에 대해서도 해임했다가 보류했다가 또 해임하고 지금 의심스러운 정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핵심은 장관의 결재까지 난 사안에 대해서 국방부 차관이 움직이고 국방부의 법무관리라는 사람이 지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를 5차례를 넣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전화의 내용으로 갈 것까지도 없고요. 국방부의 법무관리관이라는 사람의 지위를 생각할 때 전 이것은 부적절한 수사 외압이다. 전화를 한 것만으로도 좀 문제를 삼아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결국은 지금 군대 내에 이런 사망 사건이 났을 때 늘 수뇌부를 지키려고 했던 군대 내의 그런 조작 은폐 DNA가 전 지금 또 도지는 거 아니냐 매우 우려스럽게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